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거나 등 쪽이 묵직하게 결리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밥맛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예전에는 한 그릇 뚝딱 하시던 분이 이제는 반 그릇도 겨우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증상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위장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소화제 하나를 드시고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장기 하나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거든요. 심장처럼 두근두근 소리를 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꾸르륵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소리 없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췌장암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췌장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명의라 하더라도 늦게 발견된 췌장암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췌장암도 아주 초기에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고 계시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빨리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이 5가지 신호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나중에 증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췌장은 위장 바로 뒤쪽 등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길쭉한 고구마 하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이 2가지인데요. 첫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공장에서 세제를 만들어서 기름때를 녹여내듯이 췌장이 만든 소화액이 우리가 먹은 음식 속의 기름기와 영양분을 잘게 쪼개주는 겁니다. 둘째,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뇨병, 이게 바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은 소화도 담당하고 혈당 관리도 담당하는 작지만 정말 중요한 장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췌장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흔들리고 온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상 신호가 너무나 흔한 증상과 비슷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췌장암의 5가지 전조 증상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 갑자기 시작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밥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신 경우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위장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소화력이 떨어지지 하시면서 소화제를 챙겨 드시는 거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구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은 소화제를 드시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몇 주째 계속 속이 불편하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췌장이 소화액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화액이 부족하니까 음식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유독 속이 안 좋아지시는데
이건 지방을 분해할 소화액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치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가 없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제 없이 기름때를 닦으면 아무리 문질러도 기름이 안 지워지잖아요.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중 감소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신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닌데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서너 킬로그램 이상 빠지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음식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몸이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몸이 점점 마르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어머, 어르신 요즘 많이 여의셨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혹시 소화불량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으셨다면 한 번쯤 췌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소화불량, 특히 기름진 음식만 드시면 속이 불편한 것,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증상인데요. 두 번째 신호, 등 쪽으로 뻗치는 윗배 통증입니다. 여러분, 명치 부근이 아프시거나 윗배가 은근하게 아프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통증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위가 안 좋은가 보다 하시면서 위장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통증이 배에서 시작해서 등 쪽으로 쭉 뻗치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건 위장이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등이 아프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췌장은 위장 뒤쪽, 등 가까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쪽 배뿐만 아니라 뒤쪽 등으로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치 벽 뒤에서 불이 나면 벽 앞쪽도 뜨거워지는 것처럼 췌장이 보내는 통증 신호가 등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 통증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식사 후에 더 심해집니다.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소화액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암이 생긴 췌장은 이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거든요. 둘째, 누워 계실 때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시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췌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작되면 꾸준하게 지속됩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담 결림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등이 아파서 깨신 적이 있으십니까? 낮에도 윗배가 은근히 불편하신데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건 단순한 등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등 통증이 첫 번째 말씀드린 소화불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너무 겁을 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죠?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등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암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놀라실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호, 갑자기 찾아온 당뇨병 또는 기존 당뇨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분명히 식단도 바꾸지 않았고 생활 패턴도 똑같은데 혈당만 올라갑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뇨가 좀 심해졌나 보다 하시면서 약을 더 세게 바꿔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때로는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췌장이 인슐린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거든요.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수도 밸브가 고장 난 것과 같습니다. 수도 밸브가 정상일 때는 물의 양을 잘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밸브가 고장 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우리 몸에서도 인슐린이라는 밸브가 고장 나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두 가지 경우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당뇨가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당뇨가 생기신 경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당뇨가 없고 본인도 비만이 아닌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단순한 당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당뇨를 오래 관리해 오셨는데 갑자기 혈당이 요동치면서 기존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췌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50세 이후에 새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 일정 비율이 몇 년 이내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당뇨가 췌장암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췌장암이 먼저 생기면서 당뇨를 유발한 거라는 뜻이거든요.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생긴 당뇨를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최근에 혈당이 좀 이상한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아지니까요. 자, 벌써 세 번째 신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신호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 피부와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시는데 얼굴이 유난히 누르스름해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의 흰 자위가 살짝 노란빛을 띠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은요? 보통은 조명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거라면 이건 몸속에서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걸 황달이라고 합니다. 황달이 왜 생기느냐면요. 우리 몸에는 담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관이라는 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담즙이 노란색을 띠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이 담즙이 잘 흘러내려가서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췌장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담관을 눌러서 막아버립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아서 물이 안 흘러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노란 담즙 성분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를 노랗게 만들고 눈의 흰 자위도 노랗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면 단순히 피부색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함께 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 색처럼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대변은 흰색이나 회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가렵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담즙 성분이 피부 아래에 쌓이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소변이 예전보다 유독 진해졌다든지, 대변색이 이상하게 밝아졌다든지,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황달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황달이 나타났다고 해서 100% 췌장암은 아닙니다. 담석이나 간 질환에서도 황달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원인이 뭐든 간에 황달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밝혀내는 건 의사 선생님의 몫이고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사실 이 5번째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신호인데요.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우울감과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시죠? 암이 몸의 병인데 우울감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췌장암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분을 조절하는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췌장에 생긴 암이 뇌에까지 나쁜 영향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옆집까지 연기가 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유 없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극심한 피로감도 함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밤새 푹 주무셨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온몸에 힘이 없고 낮에도 자꾸 졸리시고 뭘 해도 금방 지칩니다. 이건 암세포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정상 세포가 쓸 영양분을 암세포가 가로채 가니까 우리 몸은 항상 연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엔진이 힘을 못 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예전에는 좋아하시던 일도 하기 싫으시고 세상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나이가 드시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실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소화불량과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둘째, 윗배에서 등으로 뻗치는 지속적인 통증. 셋째, 갑자기 생긴 당뇨 또는 기존 당뇨의 급격한 악화. 넷째,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과 소변, 대변색의 변화. 다섯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와 갑작스러운 우울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그리고 특히 2가지 이상 겹치시는 분은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으시면 되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포함되는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정밀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위장 뒤쪽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위장이나 장에 있는 가스가 초음파를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췌장을 제대로 보려면 복부 CT, 그러니까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받으시거나 MRI라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들은 췌장의 상태를 훨씬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이 혈액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다만 이 검사만으로 암을 확진할 수는 없고 다른 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려운 건 의사 선생님이 다 판단해 주시니까 여러분은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시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을 앓으신 분이 계시는 경우,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신 경우,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시는 경우, 그리고 50대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신 경우,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췌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병은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결과가 좋아집니다.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빨리 알아차리는 것,
빨리 병원에 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췌장암 위험이 피우지 않는 분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게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나이에 끊어서 뭐하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둘째, 기름진 음식과 가공육을 줄여 주십시오. 삼겹살,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것은 췌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콩류 같은 식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국에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 이게 사실 최고의 건강식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드시던 우리 전통 밥상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식이라는 거 아시죠? 셋째, 과도한 음주를 피해 주십시오. 술을 많이 오래 드시면 만성 췌장염이 올 수 있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친구분들과 반주 한잔 하시는 즐거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십시오. 비만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체조를 하시거나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 걸어주시는 것,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을 빼먹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복부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시작되는 병이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거든요. 오늘 이 5가지 신호를 알아두시면 혹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시면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고요. 모르고 넘기시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화불량은 위염 때문일 수도 있고 등 통증은 근육 문제일 수도 있고 당뇨 악화는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고 그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분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병원에 가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건강을 지키려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십시오. 아는 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